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. 평범한 30대 청년 민호 씨는 3년 전 SNS를 통해 그 남자를 알게 됐다는데요. 돈다발 사진이 많은 사진을 봤어요. 뭐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다. 자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런 글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매료가 됐고. 그럴 수 있죠. 어우, 상당한 재력가인가 봐요, 근데. 재산이 어마어마하네요, 진짜.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,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. 부자가 되는 방법은 진짜 부자한테 배우는 것이다. 무슨 일 하시는 분이죠? 부러움 반, 호기심 반으로 남자의 SNS를 보는 게 일상이 돼버린 어느 날. 벌고 있는 파트너들이 한 2,000명 정도 된다. 그 사업에 파트너를 모집을 하고 있으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간절한 동기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주면 자기가 이제 선별을 한다고 했어요. 그 글을 보고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민호 씨. 바로 답도 안 오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뭐 소위 발탁이 된 것처럼. 근데 이제 무슨 사업인지는 알려줄 수가 없고 돈을 입금을 해야지만 알려준다고 이제 그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돈을 5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. 아이고. 돈을 입금하고 얼마 뒤 한 대화방에 초대됐습니다. 그 밴드방에 들어갔더니 그 짝퉁 사진들이랑 그 홍보글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단가도 나와 있었고 그 글들을 퍼다가 날르라고 하더라고요. 불법이 아니냐고도 물어봤더니 짝퉁 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게 불법이지 SNS상에 올려서 판매하기만 하는 거는 불법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뭐 잡지 않는다. 당시에는 미심쩍었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남자의 말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답니다. 사진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. 최상품의 퀄리티라고 하고 또 정식 공장에서 제조했다고 하고 그러면 혹할 수도 있죠. 그럼 선생님 하신 이 사업은 좀 잘 됐어요? 어땠어요? 사실은 연락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판매를 이제 한두 건 하기는 했는데 할 때마다 항의가 오더라고요. 응? 그러니까 정품급이라고 해서 좋은 퀄리티라고 해서 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. 제품 각인이 떨어져 있다 그던가 주름이 져 있어서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. 하지만 남자의 말과 달리 환불 요청에 시달리기 일쑤였다는데요. 아유.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. 저는 처음에 200만 원. 저는 300냈습니다. 저한테 400을 얘기하더라고요. 입금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네요. 당시 환불 요청에 시달리다 본인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봤다는 미 씨를 만났습니다. 되게 유명한 제품 아니에요? 이게 겉으로 봐서는 정품이랑 그냥 사진으로 봐서는 뭐가 틀리지라고는 안 보이는데 열어보면 여기 이런 나사 부분이 다르거든요. 이게 간격이 더 좁고 더 좀 넓어요, 구멍이. 확실히 다르네요. 아, 이게 나사 모양이 다르네요. 자, 정품은 지퍼가 없는데 모조품은 보시는 것처럼 지퍼가 있습니다. 저런 제품을 받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. 그 남자 뭐라고 했을까요? 그냥 뭐 차단해버려라. 어허. 정품이 원래 이런 거다. 정품 보고 와서 뭐 얘기하라 그래라. 네? 이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? 연락이 안 되거나 카톡을 보내도 싫거나 계속 뭐 같이 할 수 없다 이러면 하지 말아라. 이후 남자는 연락을 회피했고 미 씨는 사비를 털어 환불해줬답니다. 도대체 피해자들은 왜 그 남자를 믿었던 걸까요? 잔고 증명서를 그때 한번 올렸었어요. 금액이 한 6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65억이요?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이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. 또 라이브 방송을 한 번 했었어요. 지금 부산 가는 중. 택시 그 매다기를 또 찍어요. 뭐 60만 원 찍혀 있는 거.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60만 원이 나와도 이걸 지불할 정도 재력이 되고 난 이런 사업가다 막 이런. 취재 도중 그 남자에게 또 다른 투자를 했었다는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종로에 있는 자기 삼촌이 금은방을 7개 한대요. 예를 들어서 뭐 금리발, 그 반지, 뭐 이런 다편화된 금들, 휴대폰 안에도 금이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. 컴퓨터 안에도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런 금들을 모아서 금막대를 만들면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했죠.
남자가 말한 자투리 금 사업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? 근데 짜투리 금을 모아서 이제 골드바를 만드는 게 되는 건지. 짜투리금 프로테이즈가 플러스가 안 나오지 못 만들지. 그런 짜투리금 진짜 어딨어? 그건 없지. 10개를 운영해도 키로가 하나 만들기가 엄청 힘들어.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, 그렇죠? 금 관련된 그게 거짓말이나 사기꾼 워낙 사기꾼 많잖아요. 현금이랑 금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이걸 팔면 30% 주겠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10,000원을 어디서 7,000원에 구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. 그렇네요. 자투리 금을 모으고 가공하는 비용이 커서 이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랍니다. 그렇죠. 그 투자금을 받기로 한 날 있잖아요. 그 전날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자기 삼촌이 대마초도 하시는데 형사가 2명이 와서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. 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. 예. 그 후로 전화를 안 받았어요. 제 전화를. 전화를 안 받고 장소를 탔죠. 안타깝네요, 정말. 다 거짓말이었던 네. 거예요.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.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. 결국 박 씨는 지난해 5월 그 남자를 고소했습니다. 사기가 맞죠. 저게 진짜라면 속여서 돈을 받은 거죠.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곳은 경기도 포천경찰서.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아버지가 그 포천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이었죠. 남자의 아빠가 경찰관이었다고요? 수사 중인 곳이 그 포천경찰서인데 게다가 이제 청문감사관. 이거는 영화 같은 스토리다.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다. 청렴함을 최고로 치는 경찰관을 감찰하고 감사하는 청문감사관이 피해자 아버지다. 사기꾼 피해자 아버지다.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죠.